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설치했었던 오라클 버추얼 머신, 버추얼 박스에서 이제 우분투 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 설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 가상 머신을 시작한 이후에, 이거는 이제 오라클 버추얼박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장치 옵션을 가보시면 여기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이처럼 새로운 가상의 이미지가 이 시스템에 삽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이 CD-ROM 이미지는 Software intended to be automatically started.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런을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편리하게 클립보드에서 이 가상 머신으로 메시지를 복사한다든지 아니면 이 가상 머신의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런을 시작시키면 되고요. 이제 지금 저의 환경은 이미 이걸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굳이 시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런을 시켜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이후에는 이 CD-ROM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젝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디바이스가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창을 키워서 여러 개의 터미널을 띄워서 여러 개의 터미널에서 각각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접근 제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접근 제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는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었는데요. 이 파일과 디렉토리와 같은 리눅스 시스템의 자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자와 그룹이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읽기, 쓰기, 실행 이 세 가지 접근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접근 권한을 수정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t UID, set GID, sticky bit과 같이 특수한 자원 접근 권한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mask, 그래서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접근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 정보를 디폴트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근 제어,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시스템에는 이 자원들을 각 사용자별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워드 파일, 섀도우 파일 경우는 일반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 해당 파일을 열어볼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주요한 정보는 일반적인 사용자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로부터의 중요한 자원을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invalid 유저를 시스템으로부터 막는다든지, 이런 식의 파일 퍼미션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process permission, 즉 어떤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행하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퍼미션은 우리가 UID와 GID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effective UID, effective GID란 개념이 있습니다. 즉, 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킬 때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A부터 F까지의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즉 이 시스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각각의 사용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접근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A와 같은 파일은 앨리스만 접속이 가능하지만 밥과 크리스는 접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B와 같은 자원의 경우는 앨리스와 밥이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크리스는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리눅스 시스템은 자,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접근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파일 액세스, 즉 파일에 접근한다. 이것은 총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 그죠? 자, 첫 번째는 읽기가 되겠습니다. read. 자, 두 번째는 write. 당연히 이제 파일을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파일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write. 그 다음에 X는 execution입니다. 자, 이 파일이 일반 파일이면은 그냥 데이터 파일일 텐데, 만약에 어떤 C나 프로그램 컴파일레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 파일이다, 바이너리 파일이다. 그렇다면은 execution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디렉토리와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하부에 있는 그 파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열어서 참조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자, 접근 권한이라 하면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자, 쓰기, 읽기, 실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접근 권한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접근 권한을 자, 리눅스에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눅스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 그리고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에게 자,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권한,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에 대한 권한, 그리고 이 파일을 소유하는 사용자나 그룹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한.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또 한번 파일 접근 권한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s-L이라는 명령을 진행하면 자, 어떻게 됐었나요? 좀 더 자세한 파일 정보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이 부분, 저번 시간에 제가 접근 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접근 권한은 이제 첫 번째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 파일의 타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파일이 디렉토리라는 것이죠. 자, 디렉토리고요. 자, 이때 접근 권한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 개는 자, 사용자, 즉 소유자에 대한 접근 권한이고요. 그 다음 세 개는 자, 이 파일을 소유하는 그룹에 대한 권한이고요. 자, 이 마지막 세 개는 이 두 소유자 또는 그룹 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권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access permission, 이 접근 권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읽기, 쓰기, 실행이 모두 가능하고 다른 그룹에 대해서 이 파일을 소유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읽기와 실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읽기와 실행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봐볼까요? 다른 예를 봐보면 즉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요. 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는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는 KB, KIM이 소유자고요. 자, DSM이라는 그룹이 이 디렉토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 자, 그 다음에 그룹은 읽고, 실행할 수 있다. 그룹은 읽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시라는 말은 이 권한이 비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한 example을 한번 봐볼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첫 번째 쉘에 있는 사람은 경백이라는 사용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쉘에서도 경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에 있는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랑 바꿔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자, 이 첫 번째 쉘은 사용자가 경백이고요. 두 번째 쉘은 사용자가 테스터인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파일을 만드는데요. 경백이라는 사용자가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 A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A라는 파일을 한번 볼까요? 자, 소유자는 경백이고, 그룹도 경백입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을 보면 소유자는 읽고 쓸 수 있다. 자, 그룹은 읽는 것만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읽는 것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cat a라고 테스터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왜? 여기서 다른 사용자가 자, 이 파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사용자가 자, 이 테스터1이라는 사용자가 이 a라는 파일에 무언가를 적으려고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거부되게 됩니다. 자, 이 이유는 뭡니까? 자, 이 a라는 파일에 others, 즉 이 테스터라는 사람은 자, 이 경백이라는 사용자도 아니고 이 경백이라는 그룹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others의 권한을 보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write 권한이 없죠. 자, read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cat이라는 명령은 특히 이 꺽쇠가 이 a라는 파일에 뭔가를 적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이 퍼미션이 거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요. 자,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만약에 이 접근 권한을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바꾸면 지금 여기 보면 others의 right라고 들어왔죠. 자, 다시 cat a로 하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테스터1이라는 사용자가 적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이 내용물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파일의 소유자가 이 접근 권한을 바꾸면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이 파일을 접근하는지 또는 접근 못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 권한을 바꾸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명령어로 chmo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 example에서도 제가 사용했었죠. chmod. 자, 그래서 자, change mode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change mode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가지 octet value 즉 8로 이루어진 숫자, 8보다 작은 0부터 7까지의 숫자를 자, 하나, 둘, 세 개를 주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적으면 또는 디렉토리명을 적으면 된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 둘, 셋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는 소유자, 여기는 그룹, 여기는 others가 되겠죠. 자, 아까 이제 파일 권한이 카테고리는 3개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소유자,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others에 대한 자, 하나, 둘, 세 가지의 octet value를 주어주면 이 파일의 접근 권한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 octet value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비트. 자, 3비트 그 체계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비트가 read, 두 번째 비트가 write, 세 번째 비트가 execution.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자, RW read라고 write를 하고 싶다. 그러면 6이라는 숫자를 적으면 될 것이고요. 자, 만약에 read만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4라는 숫자만 허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read, write, execution을 각각 4, 2, 1로 표현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허용하고 싶은 퍼미션이 있다. 그러면 그 허용하고 싶은 퍼미션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해서 옥텟 밸류를 만든다는 겁니다. 더해서 옥텟 밸류를 만든다. 그럼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2 플러스 1, 그래서 7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ch모드 누가 수행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그 파일의 오너 또는 루트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A라는 파일이 소유자가 경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이 사용자는 테스터1입니다. 그러면 이 테스터1이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모드를. 자, 예를 들면 777로 바꿔보겠습니다. A. 자, 이게 operation not permitted라는 게 뜨죠. 그래서 이 파일의 소유자 또는 루트만이 바꿀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옥텟 밸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한 번 더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옥텟 밸류로 우리가 접근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옥텟 밸류를 사용해서 접근 권한을 주는 것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접근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방법을 하기 전에 여기서 봤던 이 내용을 잠시만 한번 실습을 잠깐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A라는 것에 내가 자, 사용자는 읽을 수 있고, 그렇죠? 사용자는 읽고 쓰고 좋아요. 사용자는 읽고 쓰고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자, 이 파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chmod 700a.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7. 자, read write execution. 자, 이 7 그리고 그룹에 대해서는 0, 그 다음에 address도 0가 되겠죠. 만약에 chmod 70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퍼미션을 주지 않고 address에 대해서 우리가 execution 퍼미션을 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address에 대해서 execution만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죠. chmod 644. 자, 이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용자에는 읽고 쓸 수 있고 others와 그룹은 읽을 수만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는 읽고 쓸 수가 있고 6, 그 다음에 그룹과 others는 읽을 수만 있다. 4, 그 다음에 4.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옥텟 밸류를 가지고 퍼미션을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숫자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의 변화 chmod 사용법이 있습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건 플러스는 뭐겠어요? 퍼미션을 준다. 빼는 거는 퍼미션을 뺀다. 그렇죠? 그 다음에 read write execution. 자, 각각 퍼미션을 줄 수 있고 뺄 수 있다. 자, 그리고 주고 뺀 것 대신에 equal을 하게 되면 assignment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퍼미션을 누구한테 주느냐? 사용자, owner, 그 다음에 그룹 owner, 그 다음에 others 또는 전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타겟과 그 타겟에 대한 permission 그리고 더할 건지 뺄 건지 operation 또는 assign 할 건지 이런 식의 조합을 통해서 chmod를 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예를 들면 chmod 플러스 r 테스트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r이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read permission을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앞쪽에 특히 어떤 타겟이 없죠. 타겟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 permission을 준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떤 말이에요? 이 파일에 대해서 모두 write를 자, 해제하겠다. 이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others에게 execution permission을 허용하겠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그룹에게 read write permission을 assign 하겠다.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나 또는 그룹 others에 대해서 자, 이렇게 컴마를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르게 퍼미션을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example 하나 볼까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A에게 우리가 모든 퍼미션을 다 주고 싶다. read, write, execute.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chmod 자, 플러스 read, write, execution A. 자, 그러면 보면은 지금 자, read, write, execution이 지금 모두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chmod equal A 하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권한에 대해서 자, 클리어 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모든 권한을 없애게 됩니다. 모든 권한이 사라지게 되죠. 자, 모든 권한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chmod 플러스 rwx 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rwx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사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만약에 그룹과 others에게 자, write execution 한번 줘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룹과 others에게 write execution을 줍니다. 자, 이런 식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와 그룹과 others 전체에서 만약에 execution을 빼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실행하는 거를 다 빼줘라. 자, 그래서 execution permission이 다 빠져나온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와 그룹에게 자, execution을 추가해줘라 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와 그룹에게만 execution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chmod 사용자에게서는 write와 execution을 빼고 그룹에서는 자, read, write, execution을 모두 빼고 others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execution을 모두 빼고 자, others는 자, read만 할 수 있게 해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사용자에서 read, write, execution이었는데 write, execution이 빠졌고 자, 그룹은 자, assignment를 통해 가지고 모두 권한을 빼버린 상태가 되고요. others는 read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퍼미션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미션은 이런 식으로 할당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소유권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소유권을 바꾼다는 말은 즉 어떤 사람이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건데요. 자, 이 소유권은 반드시 루트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 파일을 소유하는 사람을 다른 사용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권한까지 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내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루트만이 이 파일의 소유권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파일이 지금 경백이라는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자, cho는 만약에 tester1에게 A 파일의 소유를 주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스터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그 퍼미션이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슈퍼 유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udo를 하면 되겠죠. chone tester1으로 자, A의 소유권을 바꿔주어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chmod g 플러스 r a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더 이상 경백이 이 A라는 파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chmod가 경백으로는 할 수가 없고 chmod g 플러스 ra 하고 tester1이 수행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오너를 바꾼다는 건 슈퍼 유저가 한다. 그리고 ch 모드는 사용자 또는 슈퍼 유저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룹은 근데 좀 특이한 게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라면 그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룹에는 한 사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해당 그룹으로 이 파일을 속성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룹스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지금 현재 보면은 경백도 테스터라는 그룹에 속해 있고, 그 다음 스튜던트라는 그룹에 속해 있고요. 자, 이 테스터1은 테스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ch 이제 그룹이죠. grp 그룹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테스터 a.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소유자가 아니라서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chrp 테스터 A.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현재 이 테스터 그룹으로 이 소유권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터1으로 소유권이 바뀐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도 지금 이 경백이라는 사용자로는 그룹 체인지 그룹을 할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또 소유자인 테스터1은 자, 이 그룹명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테스터1이 이 그룹명을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그룹으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student.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 이 그룹이 자, 이 테스터1이라는 사용자는 이 student라는 그룹의 멤버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터라고 이렇게 바꿨을 때는 이게 동작을 한 이유는 자, 이 테스터1이라는 사용자가 자, 그룹수를 봤을 때 이 테스터1이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경백 같은 경우는 이 파일 A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이제 change 그룹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드를 바꾸는지 ownership을 바꾸는 경우에는 자, -r이라는 대문자 r이에요. 대문자 r이라는 옵션을 써서 리커시브하게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좀 복잡한 디렉토리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조금 복잡한 그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mkdir과 터치를 사용해서 파일과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죠. 디렉토리 1이 있고 디렉토리 1 아래에 f1이라는 파일, 그 다음에 f2라는 파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또 d1에 d2, 자,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하나 더 만들고 d1에 d2 아래에 f3, 자, 이런 식으로 f3도 만들고 자, 또 다른 파일 하나 만들어 보고요. d1, d2 아래에 d3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d4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touch d1, d2, d3 아래에 뭐 f4, 자, 디렉토리 4 아래에 f5,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디렉토리 1 아래에는 파일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아래에는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고 예를 들면은 d1 아래에 d2,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걸 어떤 표기법이라고요? 상대 경로입니다.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이 디렉토리 2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리스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로를 준 거죠. 자, 그래서 경로를 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리스팅을 해봤더니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깊은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그룹이라는 이 그룹을 자, 이 모든 파일들의 그룹을 동시에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만약에 이 그룹을 만약 테스터로 바꿔볼까요? 자, 이때 -r이라는 옵션을 준다는 거죠. 테스터 D1.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D1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테스터로 소유권을 바꿔라. 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바뀌었죠. 그 다음에 D2를 바꿔요. D2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D2 아래 D3 같은 경우도 자, 모두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 그 디렉토리 하이어라키를 따라서 모두 변경시키는 것을 자, 이런 식으로 -r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다시 복구를 시켜볼까요? 만약에 경백으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그룹 소유권을.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제가 오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룹, 오너십 또는 체인지 모드를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chmod, 리커시브하게 자, 이런 형태로 u 플러스 x execution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execution이라는 거는 뭐예요? 실행 명령이죠. 자, 이 실행 명령을 원래 주어야지 그 디렉토리도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뭔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저 실행 명령이 이런 식의 그 명령을 주게 되면 모든 파일에 실행 그 코드가 같이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D1 아래에는 F1, F2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형태의 명령을 주게 되면 자, 이 F1, F2에게 모두 실행 가능함이 모두 한꺼번에 붙어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실행 가능함이라는 퍼미션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불안정한 코드라든지 좀 어떤 또는 말리셔스한 코드들 그런 코드들이 있는 파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행 권한을 주는 건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chmod 우리가 사용자에게 execution을 주는데 사용자에게 하지 말고 others에게 한번 execution을 줘봅시다. others에게 execution을 주는데 리커시브하게 others execution d1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려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자, D1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모든 파일에 others에 파일에 모두 execution이 붙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할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일단 -r을 통해 가지고 others에서 execution을 모두 빼봅시다. 자, 모두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others에게 모든 execution이 다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D2와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execution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디렉토리 2에는 더 이상 others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은 뭘 하고 싶은 거냐? 자, 디렉토리는 들어갈 수 있되 파일에는 파일에는 execution 그 권한을 주기 싫다. 이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소문자 X를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 X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chmod 자, 이제 others에게 execution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리커시브하게 할 거고요. D1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하면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디렉토리에는 execution이 이제 붙었어요. 근데 자, 일반 파일에는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x d1 자, 이제 -x와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에서도 execution을 모두 빼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플러스 자, 권한을 줄 때 디렉토리에만 권한을 주고 일반 파일에는 실행 권한을 주기 싫을 때 자, 이렇게 대문자 x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